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선 세 사람. 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삼각관계라는 트로트를 불러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삼자회담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지금 바로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 상승주 탑5 그리고 코스닥 순매수 상위 탑5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신다면 이건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에서 발표를 해봤는데요.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을 비롯해서 로봇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탑1 종목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도 강하게 로봇 종목들의 슈팅이 보여줬죠. 오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통계를 내봤을 때 바이비 컴퍼니,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률 탑10에 들어가 있다는 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전자, AI 삼각 동맹에다가 로봇의 시너지까지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붙여봤는데요. 바로 다음 화면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봇 종목들의 강세를 보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로봇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22%대 급등세에 삼영과 KNR 시스템, 사이맥스까지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당하게 9%대까지 끌어올려주면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종목들 왜 이렇게 강한가 만나보시죠. 어떤 이유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샘 올트먼의 방한 모멘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자료여서 저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한 뉴스 기사가 좀 이런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챗 GPT에게 가상대화를 구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손정희 회장과 올트먼 CEO, 이재용 회장이 어떤 내용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중요한 건 AI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로봇 종목들의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샘 올트먼이 어제 방한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로봇에 관심이 많고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AI의 접점은 로봇이다라고 점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동남아에 대규모의 협동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더해졌고요. 오늘 오후장에 추가적인 기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전해졌습니다. 로봇계를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 현장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나 로봇 종목들 내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거기다가 시장 자체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로봇 종목들의 수위는 촉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차트가 나와 있고요. 재적 적자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혁신 등의 정부들은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다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성장하는 로봇 시장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은 로봇 활용도가 기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로봇이지만 협동 로봇에 대한 더해지는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로봇 밀도 순위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 장 있으실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그동안 키 맞추기를 못해왔던 한국 로봇 시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게 주가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스타트가 된 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나서서부터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 시너지 효과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인사해 주시죠. 이제 이 시간대에 이제 토마토에서는 처음 이제 같이 네.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1시간 동안 또 이제 많은 인사이트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처음 뵙는 이제 앵커님께서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시작부터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네. 또 재밌게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보시는 전문가님들께서도 당황하시는데 그래도 잘 불러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전체 받아보고 윤재 초이스 그리고 이사님의 초이스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은 뭐 크게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한 56만 주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밀었던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율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상방이 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였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관세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밀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탠스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딥시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무역에 대한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좀 정치적인 이슈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증시가 상승에 대한 랠리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윤재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을 해본 테마는 로봇 종목들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 정말 강했던 종목들이 로봇이었는데 2월에도 꺾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렸고 전반적으로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2년 전에도 그랬고요.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거는 삼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뭐 6G라든지 로봇에 대한 약간 진심적인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로봇에 대한 산업 자체가 어마무시한 좀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 산업에 돈을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유지하시고 이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구간 아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리스크는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우리가 기술 경쟁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줬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협동 로봇이라든지 네. 강아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로봇 이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미국을 선점하면서 그 우위를 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파이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흐름만 보시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만 가져가고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찍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정말 이 주가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에 답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일단 오늘도 저도 이슈를 찾아보면서 네. 로봇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기대가 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도 협동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협동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2025년에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가 두 가지 추에서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협동 로봇 쪽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먼저 선점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기업도 충분히 자산력도 있고 네. 기술력도 있지만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높으냐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이제 생산 인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제 고령화에 맞춰서 웨어러블 로봇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한이 되고 뭐 성장이 멈춘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국내안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제한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실적은 지금은 국내안이지만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중요하다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만큼 개발이 들어갈 수가 네.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기발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또 내년에 대한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될 수 있을 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협동 로봇 쪽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숫자가 찍히는 쪽은 협동 로봇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점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클로봇이 일단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한번 차트를 보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은 조금 위치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제 테마가 이번에 상반기에 또 과거처럼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한가를 친 종목을 뒤늦게 잡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상한가로 이제 신고가 영역에 가는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에서 이제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테마나 좋은 네. 산업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를 크게끔 이제 접근하는 매매는 우리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 순환매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보유자분들은 상승에 대한 영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금은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정말 스마트하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로봇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 로봇 종목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강하기 시작해서 사실 작년에는 실적이 좀 안 나왔잖아요. 차트상으로도 위치가 계속 꺾여 있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왔는데 많은 종목들은 올라왔지만 또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쪽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는 종목들만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만 본다면 사실 가는 것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산업이 성공을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바닥을 기다가 사이클이 끝나고 지금 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고 있고 통신 장비도 좋은 흐름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포커스가 쏠리면은 기회조차 보지 못하고 또 시장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로봇에 대한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사이클 순환매로 올 수 있는 산업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좀 기회비용을 살리는 좋은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탑픽 종목 3가지만 뽑아주시죠. 로봇은 사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항상 탑픽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에 대한 사이클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잡으신 분들이 좀 싼 들어갈 수 있는 로봇 맞아요. 없나 이렇게 찾다가 네.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데 지금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멀티플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로봇을 뒤늦게라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계속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접근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근데 과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항상 고점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어요. 근데 그때라도 살 거리라고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새롭게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이 직접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산업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멀티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가이던스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무궁무진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할적으로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좀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한 대장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과의 인수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만 들어갔어도 1월 달에만 들어갔어도 참 지금의 수익률을 잘 보고 계셨을 텐데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올라갈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첫 방송 해주시고 계신데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들고 오셨고 한 가지 종목은 솔리드 들고 오셨습니다. 요새 5G 통신 장비 쪽 다시 많이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지금 히토류, 관세 전쟁 관련해서도 다시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괜찮은 종목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뭔가 테마 성격이 짙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종목은 뭔가 주도주의 성격도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굉장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적인 종목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관련돼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히토류 대체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좋은 흐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초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히토류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좋을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좀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에 대한 공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낸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생산력이 이제 중국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히토류의 대체제 페라이트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 말고 다른 또 대체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테마적으로 올랐다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좀 빠르게 하락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볼 때도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돌파를 크게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여전히 많은 구간을 돌파를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돌파하려면 사실상 히토류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대시세를 만들었던 사이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확실적으로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트리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에도 늘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비롯해서 유니온이라던가 이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전쟁이 발발이 되면 계속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좀 반복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긴 사이클을 두고 내려갈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스치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수익을 주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기도 하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의 모멘텀 자체가 진짜 뭐 사업을 잘하고 있고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단순히 이제 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때릴 것만 기다리면서 딱 하는 거는 사실 또 시장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히토류가 움직이는 건 해지성으로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갈 거다라고 좀 단정 짓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산업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토류 테마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히토류 네. 너네 많으니까 네. 우리 중국을 피해서 너네한테 공급을 받겠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좀 답변은 안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괜찮은 히토류를 공급을 받게 된다면 반사수의 기대감은 좀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당선되자마자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히토를 달라라고 그쵸.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갑자기 말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히토를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히토류가 생산이 되는 건 사실상 중국이기 중국이죠. 때문에 그거를 다 채울 수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히토류 규제가 가장 큰 무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를 공급을 한다고 여기에 대한 판권이 뭐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를 공급해주면은 페라이트 안 쓰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에 대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조차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많고 이제 이 종목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의 움직임이 큰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히토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해지성 자산으로도 움직인다라는 점을 집중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초이스 종목으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그럼 초이스 종목 솔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섹터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한참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서 그런데 이제 다시 빛을 보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솔리드가 한 2%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윗골이 달린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쪽 어떤 부분을 집중하실까요? 이제 앞전에 안 좋았던 추억을 만든 이유는 사실 5G 사업이 이제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네. 좀 굉장히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광대역 통신으로 해서 뭐 LTE보다 100배 빠른 속도다 이렇게 광고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광대역 기지국 설치 안 하고 반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통신 장비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달라지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제는 6G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G처럼 속도가 빨라지면 주파수 전달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가 사이클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건물 위치가 너무 촘촘히 있다 보니까 기지국을 설치하기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이제 통신사 쪽에서 이제 그냥 투자를 멈춰버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다르게 6G는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건물에 대한 전파망에 방해를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한 좀 기지국의 설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멈추지 않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도 이제 중국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5G 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오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5G 사업을 성공시킨 건 중국밖에 없어요. 화웨이를 통해서 5.5G를 지금 네.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5G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만 5.5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또 중국한테 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 수출망도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만 보더라도 6G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각 통신사한테 주파수 할당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해진 만큼에 대한 기지국을 무조건적으로 또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주파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통신 장비에 대한 매크로는 또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후된 통신 장비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양자 기술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커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양자 보안은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양자 통신 장비들이 또 다시 한번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큼지막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혜가 하나둘씩 굵직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봤었던 대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올해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솔리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 모멘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신 장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통신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다른 종목들이 다 많은데 오늘 이 종목을 그 중에서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도 너무 좀 훌륭하게 잘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가장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단발성으로 크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급등락이 뭐 좀 등락락이 큰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상 좀 실적주, 우량주에 대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패닉셀이나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세가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과거도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5,000원대에서 13,7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악재 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에서 크게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지도 않고요. 여기서 패닉셀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졌을 때 이미 좀 긴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도 버텼다는 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제 네.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안 나오고 자금이 들어오면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솔리드를 집중해보자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통신장비 섹터 내에서 단연 좀 돋보이는 건 웨이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좀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오늘 슈팅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렇게 차트를 좀 많이 안 만든 종목을 네. 좀 조심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발성인 이슈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뭐 55만 주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한 매수세가 쏠리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요. 이제 추세를 이제 막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한번 고꾸라질지 아니면 바닥을 횡보할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추세를 돌리고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나 RFHIC 같은 종목은 좀 계속해서 이제 장이 어렵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에 대한 선택이 이어지면은 또 소외될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면은 좀 웨이비스보다는 솔리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저희 채팅창에 솔리드가 나오니까 바로 또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님이 오늘 첫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솔리드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독 좀 상담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님 첫 시간인데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엔젤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고고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요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수익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뭐 리스크가 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계속해서 믿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이랑 이제 목표가만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을 우리가 진짜 이거 뭐 1년, 2년, 3년 이제 장기 투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 좀 적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뭐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대해서 좀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선도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세 줄 때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아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이제 37,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한 36,500원대 오시면은 이제 수익을 미리 챙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7만 원대를 37,000원대를 돌파하는지 그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시면 한 50% 정도는 36,500원대에 정리를 하시고 나서 리스크 줄이고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시세가 밀리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 라인을 받고 있는 라인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대 라인 깨면은 하방이 좀 더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서 그 점 참고하셔서 손절가 라인, 익시저가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담이 정말 깔끔합니다.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러면 저희 로봇 종목 한 종목만 더 봐볼게요. 천사님의 종목입니다. 하이젠 RNM 이 종목이 1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 넘버1이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심지어 이 종목 잡으신 구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9,900원의 30% 중에서 18,200원의 10% 정도를 익절을 했고 34,000원의 10%를 또 익절을 했고 이제 10% 남았다. 잡으신 그러니까 매수가가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종목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기다리려면 사실 HDS 비밀번호 까먹어야 이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홀딩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익은 챙겼고 나머지는 사실 원금은 이미 챙겼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익금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거를 뒤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투자 위험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거 풀리고 나서 또 패닉셀이 나타나고 3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홀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일단은 위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좀 믿고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언제나 고점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추세를 뚫고 신고가 영역을 가는 거는 사실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추세를 믿고 가는 게 시장을 이제 고점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보면 참 부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여유 있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사랑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알테오젠이고요. 38만 6,955원, 38만 원대에 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평단가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도 좀 키트로다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 많고 우선은 요새 좀 바이오 종목들이 주춤주춤하는 느낌은 나는데 네.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목표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얼마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30만 원대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섣불리 손이 안 나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전이 오니까 여기서 비중을 늘릴까 하는데 사실 비중을 늘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더 들어가는 건 평단 관리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어간다라고 하면 또 신고가 영역을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종목으로 승부수를 굳이 띄울 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트루다 SC가 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몇 없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영양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로열티가 찍히면서 실적에 대한 걱정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연구개발비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렇죠.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로열티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신고가 영역으로 달리더라도 이제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5,500원이 고점인데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50만 원대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은 오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50만 원대는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갖고 가는 것 같고요.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50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절반 정도 익절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JK님의 종목 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같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 종목 테스였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평단가가 23,000원대 들고 계시거든요. 8% 비중 보유하신 걸로 봐서 몇 번 좀 추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저는 이제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뭐 매출을 좀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올라갈 때는 좀 그래도 오늘 힘있게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비용 이제 고성능 칩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I 인프라 투자 이제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비싼 칩을 안 쓰면은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이던스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뭐 또 설명드리면 길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성능 이제 저비용 칩도 그렇고 고성능 칩도 그렇고 이제 뭐 수요가 양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소, 노이즈가 계속해서 들리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리스크를 줄여두고 이제 좀 노이즈가 들리는 종목은 피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내일 추가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바닥에서 좀 노이즈 없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좀 더 리밸런싱을 하는 게 계좌 회복을 하는데 좀 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내일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절반이라도 매도해놓고 현금 확보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에 대한 감탄이 지금 채팅창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신데도 빠르고 아주 말도 또박또박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 증권방송 채널에서 네. 역사상 프로그램 제일 많이 상담해 주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가장 많이 해주실 전문가로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잘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치매 관련된 종목인 퓨처캠 한번 살펴주시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흐름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평단가는 18,500원에 10%입니다. 여김 옥션님의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바이오 쪽은 사실 좀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랑 견인하면서 좀 같은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은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잠시만요. 차트가 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구간이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코스닥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잘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거의 뭐 코스닥 쪽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코스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열광을 하는 바이오에 대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 학습에 걸린 문제들이 좀 더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치매 질환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좀 풀어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또 좋은 점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학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기업은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게 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시도 좋고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퓨처캠은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이만큼 올라갔을 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근데 바닥권에서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네. 그렇게 좀 부담 없는 구간에서 좀 바라보고 계시고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25,000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고점 3만 원까지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퓨처캠에 대해서 25,000원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부분을 살펴본다면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소폭 좀 감소를 했는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제대로 안 찍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퓨처캠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실적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어차피 또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이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딱히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뭐 기술 상장의 특례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만큼 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멀티플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적이 좀 이제 어닝 쇼크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치면은 퓨처캠 같은 이제 바이오 산업은 실적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드리고요. 앞전에 그러면은 제가 알테오제는 뭐 실적 잘 지키는데 말이 다른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테오제는 신고가 영역을 달리더라도 현금 확보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가 측면에 대한 리스크가 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력이 계속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규 매수 관련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기아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기아랑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멕시코 공장 좀 우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실적을 항상 발표해도 시장에서 쳐다보지 않는 맞아요. 너무 아쉬운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받은 기업 중에는 사실상 이제 기아도 그렇지만 현대차만큼 저평가를 받은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동차 업황 정도는 이제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 사이클 때는 이제 반도체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한 게 자동차만큼 자동차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한 증가율은 줄어들었지만 인도량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에 좀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서 이제 전기차 테슬라랑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에 대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나는 1년 내내 좀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기아나 현대차 지금 좀 모아간 전략을 하더라도 네.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매수했는데 뭐 옆 동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 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조용한 종목보다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좀 기회 비용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끌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종목이에요. 여김옥션님께서 질문 주신 딥노이드 6,900원 평단가고요. 수익 중이십니다. 10% 매도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 참 잘하시죠. 근데 매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만 일부러 뽑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좀 차트 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점도 굉장히 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뭐 매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샘 알트만이 이제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AI를 뭐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딥시크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실 게 오픈 소스로 이제 코드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81억을 투자하지 않고도 기술 개발이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거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비용 자체가 빠르게 좀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부족한 이제 중소형 기업이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수혜를 받고 기대감이 갈 수가 있는 게 딥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도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로봇에 대한 좀 비관적인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이랑 또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또 의료 AI 쪽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AI가 접목되는 게 이제 좀 다른 국가보다는 좀 많이 필요해서 정부적인 수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산업이라서 딥노이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차 목표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나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여유 있게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은 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 때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한컴 라이프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원에 13%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거든요. 네. 실적도 좋은데 언제 갈지 답답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6,000원 간다고 해서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5,000원대도 안 와서 답답합니다라는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진짜 방송 다니면서 한컴 러버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컴 그룹을 그러세요.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긴 한데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각 이슈 때문에 매각을 한다라는 거 이유로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매각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든 생각이 매각 처리를 한 게 한컴 라이프케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 이제 7,000원까지 7,600원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흐지부지 되기 시작을 하고 네. 매각 협상이 딜레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을 하고 현금 자산을 늘리려고 엑시트를 하려고 했던 자금이 1,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주가에서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200억에서 300억밖에 못 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컴 라이프케어도 제대로 그러네요. 매각이 안 됐고 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쟤네들은 200~300억이 없어서 급하게 매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매각을 철회를 하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라든지 올려놓고. 기업에 대한 퍼라든지 이거를 붙이고 나서 재매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퍼가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군복을 100억 납품을 하고요. 네. 이제 미국에다가 방독면을 납품한다라는 공시나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컴 라이프는 일단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퍼나 몸집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은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내가 손절을 할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평단가를 통해서 저렴할 때 모아간다라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작년에 하락을 증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밀렸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고 사실상 여기서 큰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으로 크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평단 관리를 하시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각 협상 전까지에 대한 가격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4,600원이신데 지금 매수가 평단을 낮춰두시고 1차 목표가를 4,600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에 대한 기회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첫 출연이신 만큼 모든 힘을 쏟아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고식님께서 제 2번의 노래 어택으로 다음 주에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첫 방문이신데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그러면 계속 와야죠. 네, 그렇다면 오늘 첫 출연
수련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저희 김민성 이사님,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라든지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고 그 선도 국가 속에서도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선도를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슈 중에 이번 주 중에 또 갤럭시 S25가 출시가 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저비용 칩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사실상 길게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PC에 대한 수요라든지 핸드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주춤했었던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DDR5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판이라든지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많이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갤럭시 S25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온디바이스 AI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미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이제 계속해서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미래 기술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협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수혜 그리고 양자 보완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 이제 오픈 AI랑 삼성, 카카오가 동맹을 한다, 이제 협력을 한다. 이 이슈도 이제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과연 투자를 이제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 세 기업에 대한 그룹이 AI 동맹을 만들고 국내 기업에 어떠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랑 삼성,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협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뭐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하부 벤더 기업들은 오히려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는 김민성 이사님에 대한 칭찬의 글이 댓글창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나오시니까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